안녕하세요. 깨는 언니예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보니까 연애 못하는 사람 특징? 이걸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혼? 또 이혼했다가 또 재혼을 했는데 또 재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재혼에 실패하는 걸 보면은 저도 재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첫 결혼에서 가장 흠이 있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아니면 돼. 이걸로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다른 부분이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 기억에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살았기 때문에 이것만 괜찮으면 돼. 이걸로 이제 결혼을 해서 다시 이혼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또 흠이 없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 흠이 그냥 치명적이지 않다면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절대 이 흠을 두고 볼 수 없고 너무 치명적이고 자꾸 생각나고 하면 같이 가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절대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내 생각이 맞다, 너가 틀렸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내 기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결혼 생활 중에 뭐 남편의 구타, 뭐 폭력이 있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때리지 않은 남자면 돼. 그냥 딱 하나, 때리지 않은 남자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어요. 때리지 않고 좀 순해서. 근데 때리지 않고 그 나머지 방면에 너무 다 별로인 거죠. 뭐 안 때렸는데, 때리지는 않는데 바람을 펴. 뭐 때리지 않았는데 뭐 알코올 중독이야. 못 살잖아요. 그냥 뭐 다시 보기 같은 거. 내가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해서 다시 재혼을 생각했을 때 내 결혼 생활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는 거죠. 나는 얼마만큼 괜찮았었나, 뭘 했었나, 내가 만약에 상대였다면 내가 했을 때 괜찮았을까, 만족스러웠을까, 이 모든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정말 치명적인 흠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면은 그 흠 말고 그 외의 것, 좋았던 거, 별로였던 거 조금 나열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런 보완해야 될 거, 이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내가 참아줄 수 있는 부분이야. 이걸 정립한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중하고 진중해서 사람 못 만나나? 근데 다시 제 주변에도 다시 이제 재혼을 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저 또한 뭐 재혼을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저한테 이제 청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제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이전 결혼 생활과 똑같으려고 내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평범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평범하기를. 근데 저는 제가 한번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집사람이란 말이 정말 싫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평생 연인이고 싶은 거고,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친한 지인들이 막 물어봐요. 그럼 뭐 언니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냐, 뭐 인물을 보냐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나 인물 안 본다고. 만약에 내가 어떤 좋은 분이 생겨서 너희한테 소개시켜 주게 된다면은 너희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라고. 어떻게 저렇게 뭐 못생긴 사람이라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그냥 인물, 얼굴, 뭐 보여지는 거 이거 솔직히 정말 안 보거든요. 내면을 내면이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의 치명적인 단점은 얼마나 티키타카가 되냐, 그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하드가 용량이 빵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도 이걸 써먹을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별로거든요. 근데 하드보다는 CPU가 좋아서 즉각 이렇게 나왔을 때
로딩이 좀 덜한 그런 사람한테 내가 매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하지 않아요. 일단 머리가 좋은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나쁜 방법으로 또 계산이 잘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지 계산이 다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머리, 그 두뇌를 가지고 선 쪽으로 갔으면 하는,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바람인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 저보고 반전 매력이 많다고 해요. 그게 뭐 얌전한 고양이 소뚜껑에 먼저 올라간다? 이거와 반대 상황인 거죠. 겉보기에 그냥 얘기하기에 만나서 놀기에 세상 날라리가 없는 내가 막상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나이트 가서 뭐 부킹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거기에 다 제가 이제 철벽을 치거든요. 나는 음주 가물을 못해, 그런 거 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아하게 생겼으면서 그런 이제 도덕쌤 소리도 참 많이 들어요. 도덕적으로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를 제가 하지 않고 또 내가 내 지인이 그런 걸 봤다면 바로 지적질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너 양심이 찔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초혼도 정말 중요하죠. 초혼의 상대방, 대상을 정말 잘 만나야지 백년해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실패했다고 하면은 너무 상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파하라고 해요. 저는 울 만큼 울고 곱씹어보고 되새기고, 그래서 내가 고쳐야 할 거 고치고, 상대방도 이런 부분 이거 다 고려해서 좀 더 괜찮은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거든요.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흠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흠이 있어요. 장단점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장점과 단점을 다 이제 두루두루 본 상태에서 그 단점이 내가 이걸 감수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평생 이걸 보고 그냥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걸 참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사소한 그 습관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내가 너무 거슬려요. 계속 거슬린다? 그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고칠 게 뭐가 있냐? 아니면은 난 네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상호 작용이 되는 것들을 좀 더 좋아해요. 뭐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이 못 고치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노력이라는 것처럼 노력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좋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말도 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럼 다툼 중에 이렇게 서로 잘못을 하기도 하잖아요. 다툼이 끝난 다음에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뭉뚱그려 사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 딸한테도 내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은 뭉뚱그려 하지 않아요. 미안해, 이 한마디로 그냥 던지지 않아요.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나는 여기서 이 상황을 빨리 회피하고 싶어. 미안해, 뚝 던져놔.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게 정말 미안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사과하는 방법은 딸아이랑 있다가 제가 과하게 화를 냈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조금 과했구나 싶었을 때 제가 이제 말하죠. 아까 엄마가 너무 화를 많이 내서 미안해.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하게 말을 이제 미안하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세분화하게 얘기를 안 해요. 여자들은 조금 세분화하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뭉퉁그려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미안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이왕 사과하는 거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참 어렵게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잖아요. 진정성 있고 말에
마음을 담지 않고 말하는 거, 그게 참 너무 별로거든요. 말에 마음을 좀 담아서 얘기해 주면은 너무 좋겠어요. 뭐 사랑이든 뭐든 간에 사람의 인성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로도 충분히 이제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말에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행동, 표정, 제스처. 막 사랑한다고 맨날 맨날 말하는데, 예전에 어떤 이제 동생이 남자를 이제 남자친이 생겼는데, 그 남자는 매번 사랑한다고 말을, 카톡도 사랑한다, 뭐 전화도 사랑한다. 그런데 그 행동은 어땠냐?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 시간대에 동생 집에 찾아와서 잠깐 그런 것만 즐기고 또 가는. 매번.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할까? 아닌 것 같은데요. 보는 눈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못하고 말로만, 그냥 귀로만 듣고,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인지하잖아요. 내가 좀 똑똑해지고 내가 좀 많이 알아야지 당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유부남도 별로 안 좋아해요. 유부남 유부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싫어했는데, 유부남이 이렇게 대시를 하고 뭔가 축하를 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냥 그 일락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락 중요하지 않아요. 일락을 위해서 살 거라면은 뭐로 한 사람 만나요? 여러 사람. 그냥 그렇게 만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여러 사람 만나는 그 사람하고 나와의 무슨 접점이 있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든요. 그래서 더 사람 보는 눈을 키우려고 애쓰고 지금은 조금 이제 보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건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연애 못하는 그 편에서도 보면은 제가 말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원하냐. 저는 항상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찾냐. 이랬을 때 정답은 솔직히 없긴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정말 뭉퉁거려 말하는 그 안에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런 뭉퉁거려 말하는 그 안에 나를 그냥 거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지인들이랑 얘기하다가 저의 갈등, 저도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갈등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사람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막 데이트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아니야, 나는 나로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왜 자꾸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할까? 이렇게 이 두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분명히 알아요. 전체적으로 다 알아요. 마음도 알고 머리도 알고. 나는 오롯이 나 혼자 있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 만족감이 엄청 크다는 것을 저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도 누군가 내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늙어간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보다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만족감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희망을 품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연애하고 싶어, 이 마음이 크면은 야, 나 소개시켜줘, 소개팅하고 싶어 이랬다가 또 마음이 이제 사그라들어서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뭐 안전하고 이 만족감이 커. 여기에서는 뭐 소개팅 제의가 들어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변덕을 요즘 계속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인 만나면서 조언을 해준 게, 네 안의 대비를 네가
죽여버리면은 데빌이 더 이상 크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너가 지금 네 데빌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데빌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이야. 선택은 너의 몫이다. 너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아직 못하고 있네요. 완벽했다면 제가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냥 완벽하고 올바르려고 노력하는, 진짜 노력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지인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보통 그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언니 앞에서 너무 무서워. 뭘 못하겠어. 막 이제 이러길래 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나는 내 아이가 죽음 이후로 죽을 때 너무너무 간절히 살고 싶어 하는 그 하루였고, 그 1시간이었고, 그 아이는 자기가 어떤 어른이 되는지 나보고 지켜봐 달라고 했고, 그 약속을 나는 했는데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 아이의 세상이 끝나버렸어. 그럼 그 이후에 내 삶의 목적지도 찾지 못했지만 일단 이제 살아내야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아이가 둘인 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이것조차도 모를 만큼 좀 어지러운 상황이었다. 근데 그 아이가 간절히 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하루를 내가 혼자 남아서 대충 뭐 게으름 피우며 뭐 이렇게 살 수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야 했고 열심히 살아야 했고 정말 정성스럽게 내가 숨쉬고 있는 이 1분 1초는 그 아이가 너무 진짜 너무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허투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숙연해지긴 했거든요. 너무나 간절히 살고 싶었던 그 하루를 이게 늘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 아이가 없는 세상? 그리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은 일단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 애가 어렸기 때문에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내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내야 한다. 뭐 사고도 나면 안 되고 병에 걸려도 안 되고 어디가 아파도 안 되고 그냥 내가 건강하게 무조건 무엇이든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이었다면은 그 일이 나를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것들인 거고,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삼천포로 빠졌는데 나의 기준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기준, 마음의 기준, 내가 상대에 대한 기준을 높이라는 게 기준도 높지만 나도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는 진짜 거지 같은데, 진짜 별 볼 일도 없는데, 그리고 마음도 옹졸하고 막 시기 질투 엄청 많은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를 쳐다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느 정도 깨어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 조금씩 있는데 별론데 그게 눈에 보이겠어요? 안 차요, 절대. 그래서 내 기준을 높이고 나에 대한 것도 높여야 돼요. 나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는 단어 되게 저렴하면은 그 사람 인격 자체가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말은 인품이라 했어요. 나의 인품을 좀 높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고상한 척, 뭐 공주병인 척,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척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척은 그냥 나한테 포장지 씌워놓은 거잖아요. 내가 막 똥인데 금박지로 막 씌워놨어요. 이게 예쁜 것처럼. 어차피 그냥 금방 들통나잖아요. 나 자체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혼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는, 너는 뭐 상대 뭐 남편 얘기 막 후용 막 볼 거 아니에요. 뭐 이혼한 남편 얘기. 저는 이제 그런 적도 있거든요. 너는 그래서 그 너의 남편한테 사는 동안에 행복을 주었느냐, 따뜻했냐, 다정했냐? 뭐 딱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그걸 받기만 하냐고, 왜 달라고만 하냐고. 저는 좀 그래요. 좀 재밌게 살고 싶거든요. 그냥 죽을 때까지 너무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게 너무 아픈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즐겁고 재밌게 살고 싶어서 늘 그냥 즐겁고 재밌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즐거워해요. 내가 유쾌한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어떤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려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 기준에 걸맞는, 뭐 진짜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근사치라도 오거든요. 저도 맨날 갈등을 하다 보니까는 막 저 지인한테 나의 눈높이 기준을 좀 낮춰볼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럴 필요 없다고. 어차피 내가 눈높이나 기준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고 분명히 근사치일 텐데 내 기준이 낮아버리면 이보다 더 낮은 그런 사람이지 않겠냐. 또 그 말을 더라고요. 늘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스킬이 아직 조금 발달하지 못해서 더 많은 걸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안타까워요. 나중에 이제 구독자도 많아지고 하면은 그때 실시간 스트리밍 그거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는 분들의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고민거리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다 대답을 해줄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제가 이런 영상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네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깨는 언니였습니다.